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대만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대만 여행을 생각 중이라 지난 4박 5일의 여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여행은 타이베이 맛집 검색도 안 했고 그 흔한 망고 빙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박 5일 동안 뭘 했느냐? 타이베이 관광지를 중점으로 돌아다녔습니다. 4박 5일 중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좀 러프하게 일정을 계획했어요. 비행하고 짐 끌고 다니면서 체크인아웃을 해야 하니까요. 대신 1차부터 4일차까지는 아침 7시부터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첫째 날은 대만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호텔이 심원역 근처라 심원역 도착하니 체크인 시간에 딱 맞춘 3시였어요. 여행하는 동안 일정표대로 시간이 딱딱 맞아서 은근 쾌감이 심원역 6번 출구 앞에는 대만 오면 너도 나도 찍는 무지개 횡단보도가 있는 거 참고하세요. 우리 호텔 체크인하고 가방만 호텔방에 밀어놓고 바로 심원딩 번화가로 나갔어요. 호텔이 심원역이라 심원딩은 시간 내서 가는 곳이 아닌 오다 가다 들러서 밥 먹거나 호텔 앞 밥 마실 정도로 다녔습니다. 대만에서의 첫 식사는 심원딩에서 대만식으로 했습니다. 남편은 루러우판을 먹었고 저는 펄이 들어간 샤오롱바오를 먹었어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중정기념당을 갔어야 되는데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는 바람에 중산역에서 내렸습니다. 중산은 로컬들의 핫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령층도 좀 낮았고요. 브랜드 매장도 다양하게 많았고 카페 거리나 버스킹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심원딩은 서울의 명동, 부산의 남포동 같은 느낌? 길을 헤맨 덕분에 중산 카페 거리를 산책하고 미츠코시 백화점도 들어가 봤는데 미츠코시 백화점 푸드코트에는 먹거리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둘째 날은 박물관, 행천궁, 관람차, 야시장을 둘러볼 예정이라 일찍부터 서둘러 봅니다. 많이 걸을 예정이라 걷기 편한 운동화로 가져왔어요.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심원역에서 고궁 박물관까지는 환승도 많고 소요시간 차이도 많아서 우버택시를 불렀습니다. 대만 우버택시는 지금 프로모션 코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고궁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꼽히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2차 대전 발발 당시 문물이 파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수장품을 대만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전시품들은 당, 송, 원, 명, 청, 5대에 걸친 서화, 동기, 자기, 칠기, 조각, 선본서적, 문헌 등 수십만 건에 이르고 매우 높은 예술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현지 가이드분의 말씀으로는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올 때 그 당시 중국의 보물 69만여 점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걸 다 보려면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보러 갔는데 대만까지 와서 박물관을 안 본다면 후회할 것 같아요. 1층부터 3층까지 다 둘러보려면 3-4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 여유를 넉넉히 주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물관 내에 간식을 파는 카페와 식당이 있는데 4층에 있는 건 좀 비싸고요. 1층 야외에 있는 게 좀 더 저렴합니다. 저는 못 모르고 가서 직원분께 여쭤보니 4층이 비싸다고 1층 야외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 보였나? 농담이고요. 야외 카페를 나갔다가 재입장하려면 종일권 티켓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박물관 요점 정리를 하자면 다 둘러보려면 반나절 정도는 할애하시고요. 식사는 박물관 내에서 가능하고 대중교통으로 가면 환승도 많고 버스는 무조건 타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일정은 행천궁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지도를 봐가며 동선이 좋은 곳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행천궁도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박물관에서 행천궁을 갈 때는 심적인 여유가 생겨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행천궁은 관우를 모시고 있는 도교사원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건강과 안전을 기원해주는 향을 피워주셨는데요. 줄 서서 기다렸다가 받고 나왔습니다. 행천궁 주변은 대만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유명 관광지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이런 로컬 분위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용기 내서 로컬 냄새에 풀풀 풍기는 식당에 들어가 봤는데요. 한국 메뉴판 있으면 로컬 식당 아닌 거죠? 해질 무렵이 되어서 미라마 관람차를 타러 갔습니다. 현지 가이드분 말씀으로는 타이베이 101에 올라가도 야경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다고 해요. 타이베이 102보다는 미라마 관람차 한번 타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한국에서 미라마 관람차 바우처를 구입해 왔습니다. 미라마 관람차에서 스린 야시장은 지하철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려서 30분 만에 도착하는 택시를 이용했어요. 프로모션 코드 넣으면 8,000원 정도로 이용 가능하니 대만 가시는 분들은 우버 이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대만 오기 전부터 스린 야시장을 엄청 기대했었는데요. 조금 실망하고 30분 만에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고생한 우리에게 80분 전신 마사지를 선물했어요. 가격은 80분 전신 기준으로 1인당 1,000 대만달러입니다. 대만에서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셋째 날은 1일 투어를 신청했는데요. 예스 진지 투어를 신청했지만 고객 실패로 인해 예스 폭진지 투어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사실 예스 폭진지로 하루 5개를 돌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스 진지 투어를 여행사마다 다 알아봤지만 여행사마다 예스 진지 투어는 모객이 안 되는 이유로 예스 폭진지만 가능했습니다. 혹시 대만 1일 투어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 여행사 한 군데서 안 되면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행사끼리 연합을 하는지 당일날 현장에 가보니 제가 신청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 투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인 예류는 저에게 제일 별로였던 곳이에요. 여왕 머리를 찍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고 풍경을 찍으려고 해도 많은 인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투어 중에 먹을 간식들은 신청해서 사 먹을 수가 있는데요. 다 너무 맛있었어요. 두 번째 코스는 스펀에 천등을 날리러 가는데요. 빨간색 천등과 4가지색 천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4가지색 천등을 선택했습니다. 빨간색에는 건강, 분홍색에는 연애운, 파란색에는 직장운이나 사업운, 노란색에는 재물운에 대한 소원을 적어서 하늘로 띄우는데요. 빨간색 하나만 적으면 아쉬울 것 같았어요. 천등 날릴 때는 현지 직원분이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시니 사진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가셔도 됩니다. 스펀에서는 땅콩 아이스크림과 닭날개 볶음밥을 간식으로 먹었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볶음밥은 남편에게 양보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천둥 날릴 때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운이 좋네요. 세 번째 코스는 그토록 가기 싫었던 스펀 폭포입니다. 흔들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어서 못 건너시는 분들은 근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셔도 돼요. 대만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코스는 네 번째 증과스입니다. 예전에는 탄광에서 금채굴 작업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폐광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엔 황금 박물관이 있긴 하지만 광부 도시락만 먹었습니다. 맛있나? 광부 도시락으로 식사다운 한 끼를 때우고 마지막 코스인 지우펀으로 갑니다. 지우펀은 아주 오래전에 9농가만 살고 있어서 지우후라고 불리던 작은 산골 마을이었는데요. 두메 산골이다 보니 멀리서 장을 봐와야 했는데 물품을 사온 뒤 공평하게 나눴다고 해요. 그렇게 구둥분을 한다고 해서 지우펀으로 부르던 것이 지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네이버에 지우펀 치면 홍등거리 보이고 누가 보이는데 여기에요. 지우펀은 하루를 할애해서 숙박해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관광객이 없는 시간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갔던 시간은 피크타임보다는 좀 이른 시간이어서 지옥펀은 아니었지만 사람도 많았고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펀의 홍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스폭진지 투어를 정리하자면 하루에 5코스를 도는 투어인 만큼 당연히 깊이 들여다볼 수 없는 수박 겉핥기 투어입니다. 하지만 저같이 대만이 처음인 분들이라면 하루쯤 할애해서 해볼 만한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 대만을 처음 가고 예스폭진지 투어를 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제 대답은 그냥 스지 투어만 하라고 추천할 거예요. 스지는 스펀 천둥과 지우펀입니다. 투어 마지막에는 하차 지점을 야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라오허제 야시장에서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린 야시장보다 라오허제 야시장이 더 좋았어요. 스린 야시장은 구역별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별로였는데 라오허제 야시장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간단한 먹거리 즐기기가 편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타코야끼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요. 대만 와서 처음으로 쭈꾸미야끼를 먹어보네요. 한문을 못 읽어서 뭐라고 적어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쭈꾸미야끼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한 우리에게 30분의 발 마사지를 선물했어요. 가격은 발 마사지 30분 기준으로 인당 400대만 달러입니다. 대만 4일차에는 시립동물원과 중정기념당 그리고 타이베이 101에 다녀왔어요. 바오 패밀리 덕분에 판다에 호기심이 생겨 실제로 판다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립동물원을 일정에 넣었습니다. 오빠 200달러 정도. 시립동물원 입장료는 100대만 달러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니 판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려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위안바오라는 이름을 가진 판다인데 러바오에겐 사촌 동생이고 푸바오에겐 사촌 고모라 더 정이 가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지금 보시는 위안자이와 위안바오 두 판다만 있었는데요.
둘은 자매라고 합니다. 다음 일정은 중정기념당인데 당초 계획이 살짝 틀어져서 동선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하철로 다니니 거리도 그닥 멀지 않고 편하게 다닐만 했습니다. 중정기념당에 입장하려면 89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89라는 숫자는 장제스가 서거한 나이를 뜻합니다. 노약자분이 계신다면 엘리베이터 이용도 가능해요. 계단 옆쪽으로 가시면 역사박물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기념당 내부에는 장제스 동상 딱 하나만 있었는데요. 장제스 동상 보신 뒤 동상을 등지고 바라보는 풍경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장제스 동상과 풍경을 보고 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역사박물관을 구경했어요. 엄청 높은 층고에 웅장한 느낌이라 건물이나 내부 인테리어 보는 재미도 색달랐어요. 간단하게 허거 1인분씩 먹고 타이베이 101로 향합니다. 중정기념당역에서 환승 없이 가면 돼요. 지하철에서 나오면 샤오롱바오로 유명한 딘타이펑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패스하고 타이베이 101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쇼핑을 살짝 둘러봤는데 쇼핑하기에는 한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베이 101이 잘 나오는 골목이 포토스팟으로 유명하길래 지도에 핀 꼽아놓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고 이자카야 들러서 맥주 한잔하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맥주만 한 잔 마시고 나오려 했는데 남편 안주 한 입씩 뺏어 먹다 보니 입이 터져서 식사 한 끼 든든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대만은 영수증에 QR코드 2개가 나란히 붙어서 따라 나오는데요. 그거 영수증 복권이니 잘 챙겨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만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좀 늦게까지 놀았더니 밤 11시가 다 되었어요. 마지막 밤이니 대만 오면 너도 나도 찍는 무지개 건널목 한번 건너주고 호텔로 복귀합니다. 벌써 마지막 조직이네요. 저는 캐리어 정리를 미리 못 해놓는 성격이라 대부분의 여행에서 마지막 날 아침은 바쁘게 설치는 편이에요. 이번 여행에서도 예외는 없었고 아침에 부랴부랴 캐리어 정리를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잠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용산사를 들러 마지막 여행을 즐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젊게 보고 소원빌러 많이들 가시니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복 5일은 끝이 났는데요. 참 여유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볼거리를 풍부하게 즐겼네요. 다만 아쉬운 건 타이베이 맛집을 못 가봐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맛집 투어를 가보고 싶어요. 대만이 미식의 나라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만에서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만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 일일 투어에서 먹은 간식들과 광부의 도시락입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